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5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3들은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한국지리 전반적인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다음은 누리집 게시글의 일부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기억의 원격 탐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원격 탐사는 기억의 선택지처럼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에 가구 수를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가구 수는 공간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죠. 이 공간 정보는 위치와 관련된 정보. 자,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공간 정보라고 했습니다. 자, 가구 수는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 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시설물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첩 분석으로 공간적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첩 분석은 주로 GIS, 지리정보체계에서 쓰는 분석 방식이죠. 그래서 디귿의 선택지처럼 각각의 지리 정보를 표현한 여러 장의 지도를 겹쳐서 분석하는 건 우리가 중첩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마지막 리을에 교통 혼잡 지역의 주민의 출퇴근 이동 경로와 이동량을 분석한다. 자, 라고 했는데, 이동 경로와 이동량은 화살표로 그리는 유선도가 가장 적절한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글에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기억에 석회암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석회암은 고생대 조선노충군에 주로 분포를 하죠. 고생대 조선노충군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초기에 만들어진 퇴적층으로 바다에서 퇴적된 퇴적층입니다. 자, 여기에 석회암이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에 석회동굴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석회동굴이 있는 지역이 석회암이 기반한 지역이죠. 석회암이 기반함인 지역은 전리가 발달하고 싱크홀이 발달하기 때문에 물이 지하로 잘 빠져서 밭농사와 논농사 중에 밭농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논농사에 더 유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디귿에 용암동굴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용암동굴은 제주도에 발달하는 지형인데, 용암이 흐르다가 용암 표면과 내부의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동굴이 바로 용암동굴이죠. 자, 디귿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리을에 현무암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현무암은 마그마의 관입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죠. 자, 마그마가 관입해서 지하에서 굳은 암석은 대표적인 암석으로 화강암이 있습니다. 자, 현무암은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한 이후에 형성된 화산 폭발, 화산 분출로 형성된 암석이죠. 자,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 제목도 다 있어서 조금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1번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민간 주도로 제작된 게 아니고 조선 전기의 국가에서 제작된 지도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대동여지도는 산줄기의 굵기를 통해 정확한 해발고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산줄기의 굵기로 대략 높은 산이다 낮은 산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정확한 해발고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요 3번이 정답인 거죠.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니까 정답은 쉽게 3번 나오는 거죠. 자, 4번에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30리 미만이다라고 했는데, 대동여지도에서는 도로상의 방점 한 칸이 10리입니다. 자, 여기서 방점의 개수를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약 50리 정도가 되는 거죠. 50리. 그러면 30리 미만이다 하는 4번을 틀렸습니다. 자, 5번에 C는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이다라고 했는데, 자, C가 표시된 여기를 보면 이 하천이 한 줄짜리 하천입니다. 한 줄짜리의 단선의 하천은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이죠. 자, 배가 다닐 수 있으려면 두 줄로 표시된 하천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두 친구가 여행 중에 나눈 영상통화의 일부이다. 자, 가나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볼게요. 자, 전라도에 자, 지도가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자, 먼저 가가 지금 지평선 축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지평선 축제는 호남 평야의 김제에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자, 김제를 찾으면 여기 A가 자, 바로 김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는 A 연결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나는 이게 녹차. 자, 녹차로 유명한 지역. 갔대요. 그럼 우리 보성. 자, D에 보성을 찾아주시면 되죠. 보성. 자, 나는 보성. 자, 그러면 정답은 A, D가 연결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 두 지역도 확인할 건데, 자, B는 남원이죠. 자, 남원하면 특산물 목기가 있고, 그리고 춘향제라는 축제가 엄청 유명한 지역이죠. 자, C는 해남입니다. 자, 땅끝마을 해남 할 때 나왔던 그 해남이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게시물 중 일부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기억에 육계도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육계도는 사주에 의해 육지와 연결되어 버린 섬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에 갯벌이 밑줄 그어져 있고, 자, 갯벌은 동해안과 서해안 중에 자,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해안 쪽에 훨씬 더 넓게 분포를 하는 거죠. 자, 2번 맞고요. 자, 그리고 리을에 사빈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3번 선택지 보시면 곧보다 만에서 주로 발달한다. 자, 사빈은 퇴적지형이기 때문에 자, 돌출부인 곧보다 많이 부인 만에서 자, 주로 발달합니다. 자, 3번 맞고요. 자, 4번에 니은과 리을. 자, 갯벌과 사비는 모두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다 그랬는데, 자, 갯벌의 형성 원인은 조류의 퇴적작용이죠. 침식되어서 만들어진 지형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사빈의 형성 원인도 퇴적이죠. 자, 그런데 파랑과 자, 연안류의 자, 퇴적 작용으로 자, 만들어지는 게 사빈입니다. 자, 그러니까 둘 다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4번이 이제 틀린 설명인 거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마지막 5번에 자, 디귿. 요 디귿은 지금 해안 사구네요. 자, 해안 사구는 사빈보다 퇴적물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이것도 맞는 거지. 왜냐하면 사구는 사빈의 모래가 바람을 타고 운반되어서 퇴적된 지형이기 때문에 자, 사빈의 모래 중에 입자가 작은 물질이 사구에 이동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용도별 토지 이용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오른쪽에 지금 서울에 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지금 구 단위가 아니고 어떤 특정 지역을 이렇게 세 지역을 언급해서 자, 용도별 토지 이용 면적을 나타낸 건데, 자, 이 중에서 여기가 자, 서울의 자, 중구의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가 자, 이 전체가 다 중구는 아닌데 어쨌든 중구 쪽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도심 쪽인 거예요. 도심 쪽.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여기는 노원구의 어느 일부 지역인 거죠. 노원구의 일부 지역.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주거 지역으로 보고 자, 문제 푸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서울의 남서쪽에 여기는 이제 금천구의 자, 일부 지역입니다. 자, 금천구의 일부 지역이다 하면 여기가 다른 두 지역보다는 제조업, 공업이 좀 자, 발달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가나다를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다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가 상대적으로 상업지역 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다가 자, 도심인 이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다를 여기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를 볼게요. 자, 가가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에 자,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자, 만들어져 있는 상주 인구 많은 노원구 쪽으로 골라야 되겠지. 자, 그러면 가를 여기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는 요 공업지역 비율이 높아요. 자, 다른 자, 가와 다보다는 공업지역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 금천구에 표시되어 있는 자, 이 지역을 나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가나다 우리 체킹을 다 했고요. 자, 1번에 제조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가는 다보다 초등학생 수가
가가 주거 지역이니까 초등학생 수가 더 많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나는 다보다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도심은 다입니다. 그래서 중심 업무 기능은 다가 더 우세해야 되기 때문에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다는 가보다 출근 시간대 유입 인구가 적다. 자, 다가 도심이고 가가 주거 지역이면 출근 시에 유입 인구는 도심인 다가 더 많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에 다는 나보다 상업 지역의 평균 지가가 높다. 자, 요게 정답이죠. 자, 도심이 가장 지가가 높은 지역이니 당연히 자, 외곽의 공업 지역보다는 도심인 다가 지가가 높다 하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7번으로 갑니다. 한국지리 온라인 학습 장면의 일부이다. 자, 답글 기억 미음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 자, 지도는 6월 며칠, 요거 초여름이네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을 때 기온과 습도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러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 때 영서지방과 경기지방에 예상되는 피해를 답글로 달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습도와 기온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 온도를 보니까 영동지방 기온이 낮아요. 자, 그리고 경기 영서지방은 막 30도, 34도 막 이런 숫자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더 더운 거야. 지금 경기 영서지방이 지금 고온. 자, 그리고 습도가 지금 낮죠.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동풍 계열의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왔을 때 고온 건조하게 변하는 팬 현상으로 경기 영서지방이 지금 높새바람이 자, 불어온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높새바람은 고온 건조한 성격을 가지니 이상고온 현상이라든가 가뭄 피해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 영서지방에 예상되는 피해 하면 자, 정답은 기억이 되는 거죠. 가뭄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하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는 두 서비스업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볼게요. 각각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전문 서비스업 중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도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이 소비자 서비스 성격이 강하고요. 자, 소비자 서비스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죠. 자, 전문 서비스업이 생산자 서비스업의 자, 성격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생산자 서비스를 고를 때 자, 서울 집중도가 더 높은 걸 생산자 서비스로 골라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하고 나중에 요 나를 보시면 서울 동그라미가 제일 크고 지방 동그라미는 뭐 거의 엄청 적어. 그리고 서울 경기도 차이가 많이 나. 자, 그런데 가 같으면 서울도 많고 경기도 많잖아. 이게 두 개 비슷하게 많고 전국적으로도 많잖아. 그러면 요 가가 소비자 서비스업인 도매 및 소매업, 도매 소매업이 되는 거고요. 자, 전체적인 종사자 수 그리고 종사자 수가 적으면서 서울 집중도가 높은 이 나가 생산자 서비스업의 성격이 강한 전문 서비스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기억에 가는 나보다 지식 집약적 성격이 강한 건 생산자 서비스인 전문 서비스업이겠죠. 자,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에 나는 가보다 전국 종사자 수가 많다. 전국 종사자 수는 여기 동그라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더 많은 게 도소매업 가죠.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나는 가보다 대도시의 도심에 주로 발달하는 건 전문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이지.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업이 몰려있는 대도시의 도심에 집중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도소매업이 소비자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이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학생이 작성한 학습 노트이고 자, 가 나중에 하나는 설악산, 하나는 지리산을 연결할게요. 자, 설악산은 태백산맥에 있는 산이잖아. 그러니까 나가 설악산이고요. 자, 지리산은 소백산맥에 자, 위치한 산이니까 가를 지리산으로 자,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지리산은 흑산이니까 기반함이 변성함이고 자, 설악산은 돌산이니까 기반함이 화강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지 기억에 가는 나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자, 지리산하고 설악산 중에 더 북쪽에 위치한 게 설악산이죠. 그래서 설악산이 더 고위도에 위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가는 흑산, 흑산은 변성함 산지가 흑산이고 자, 화강함 산지인 나가 돌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자, 니은 맞고 자, 디귿에 기역과 디귿은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한 1차 산맥이다.
자, 소백산맥, 태백산맥 모두 1차 산맥이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리을은 니은보다 대체로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자, 화강암 리을의 형성 시기는 중생대의 형성이 되는 거죠. 중생대 마그마 관입으로 형성되면, 자, 변성암은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자, 변성암의 형성 시기가 더 이른 겁니다. 그래서 리을 틀렸고 정답은 3번인 거죠.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는 어느 기후 현상을 주제로 제작한 카드 뉴스의 일부이다. 가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나타날 변화. 자, 여기 보시면 연평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갔대. 자, 여름은 증가하고 겨울은 감소했대. 자, 이 현상은 지구온난화의 결과죠. 자, 그러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할까?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따뜻해지니까 봄꽃 빨리 피겠지.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열대야 발생 횟수 당연히 더워져야 되니까 증가할 거고요. 자, 그리고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자, 기온이 올라가면 서리가 덜 내리겠지. 이게 짧아지면 안 되죠. 오히려 길어져야 되고요. 자, 해안 저지대는 침수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겠죠. 자, 해수면이 상승할 거니까. 자, 그리고 고산식물의 분포 고도 하한선은 오히려 높아지겠죠. 자, 왜냐하면 고산식물들이 시원한 데서, 해발고도 높은 시원한 데서 크는 식물들인데, 해발고도 높은 데도 더워지면 더 높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산식물 분포 고도 하한선은 오히려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자, 가다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력, 풍력, 태양광 중에 연결합니다. 자, 먼저 가는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한다. 햇빛을 이용한다 라는 힌트를 통해서, 자, 가는 우리 태양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나는 조차가 큰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자, 밀물, 썰물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다 했기 때문에 나는 조력 발전. 자, 다는, 자, 바람이 많은 지역의 특성, 바람의 힘으로 라는 힌트, 풍력입니다. 자, 글 읽으면 답이 다 나오네요. 자, 먼저 1번에 가는 주간보다 야간의 발전량이 많다. 해 떠 있을 때 발전하는 거니까 주간에 많아야지.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조력 발전은 동해안, 서해안 중에 밀물, 썰물, 조차가 큰 서해안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전력 생산 시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단 조력 발전은 기상 조건에 제약이 없습니다. 자, 태양광은 비가 오면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 못하기 때문에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하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건 풍력 발전이죠. 풍력다. 자, 그리고 5번에 가가 태양광, 자, 나가 조력, 다가 풍력. 자, 우리 맞게 찾았으면 5번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자,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나는 동일한 하계망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상류고 어디가 하류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자, 가는 주변이 평야이기 때문에 가가 더 하류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자, 나는 주변에 등고선이 많고 산지가 발달한 지형이기 때문에 나가 더 상류 지점에, 자, 위치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가 쪽의 하천은 평야를 흐르는 자유공유 하천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나 쪽은 산지를 깊게 골짜기를 파면서 흐르는 감입공유하천을 나타낸 거죠. 감입공유하천. 자, 그러면 C는 감입공유하천이 돌아가는 안쪽에 계단 모양의 평탄면이기 때문에 C는 하한 단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와 B는 자유공유하천 주변의 평야니까 A와 B를 합쳐서 우리는 범람원이라 부르는 거죠. 자, A, B를 합쳐서 범람원이라고 하는데, 자, A, B 중에 A는 하천 바로 옆에 밭으로 이용되는 퇴적물 입자가 큰 곳이기 때문에 범람원의 자연재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뒤쪽에 논으로 이용되는 퇴적물 입자가 작은 B 지역을 배우습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재방, 배우습지 이 두 개를 합쳐서 범람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선택지에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하상의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자, 하상의 해발 고도는 상류가 높아야 되니까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하천의 평균 유량은 상류와 하류 중에 하류가 많기 때문에 가가 많아야죠.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A의 퇴적물, 범람원 자연제방의 퇴적물은 최종 빈기에 퇴적된 게 아니고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퇴적이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하천 하류의 퇴적 작용이 활발해져야 하천 하류인 이 지점에 범람원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에 B는 A보다 배수가 양호하다라고 했는데 퇴적물 입자 크기를 생각해 보면 하천 발효협의 자연제방이 퇴적물 입자가 크기 때문에 퇴적물 입자가 작은 배우습지보다 배수가 더 양호한 거죠. 배수가 잘 되는 곳은 A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에 C는 B보다 홍수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는데, 자, 배우습지 같으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범람해서 토사가 쌓이는 지역이니까 상습적으로 범람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C 하안 당구 같으면 하천 옆에 계단상의 평탄면이니까 하천 바로 옆보다는 고도가 살짝은 높기 때문에 여기는 침수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C가 침수 가능성이 낮다 하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으로 갑니다.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교육기관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A, B, C는 각각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은 이 세 지역을 연결할 건데, 자, 경상북도 지도가 나와 있고 지금 문경하고 포항, 자, 그리고 대구광역시, 이렇게 세 지역을 가나다로 연결합니다. 자, 그럼 일단 세 도시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대구잖아요. 그러면 대구가 모든 교육기관의 개수가 제일 많아야 돼요. 그러면 이 다 도시가 대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경과 포항 중에 그래도 포항은 인구 50만 정도 되는, 경북에서는 인구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경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포항보다는 훨씬 적은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기관 수가 가장 적은 도시가 문경이 되고 두 번째로 많은 도시가 포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가 문경, 자, 나가 포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개수가 제일 많고 대학교 개수가 제일 적어야 되니까 A, B, C 교육기관 중에 개수가 가장 많은 A가 초등학교, 자, 두 번째로 많은 B가 고등학교, 자, 가장 적은 C가 대학교,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1번에 A는 광역시가 아니죠. 이 중에 광역시는 다, 자, 대구 광역시가 돼야 됩니다. 자, 2번에 나는 다보다 보유하고 있는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한 도시가 인구 많고 교육기관도 많겠죠. 자, 그러면 포항, 대구 중엔 대구가 중심 기능이 더 다양해야 됩니다. 자, 3번에 서울로의 고속버스 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구 많은 대구겠죠. 인구가 많아야 상호작용이 많은 거잖아요. 다른 도시와 상호작용이 많은 거죠. 여기선 인구가 대구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다가 대구가 서울로의 고속버스 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A는 C보다 학생들의 평균 통학권 범위가 넓다. 자, A 초등학교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통학권은 오히려 좁은 거죠. 자, 개수가 적은 게 멀리 통학하겠지. 자, 그러니까 A가 더 넓다 하면 안 되고 더 좁다 해야죠. 자, 그리고 5번에 A가 초등학교, 그리고 B는 고등학교 맞는데, 자, C가 대학교가 돼야 돼서, 자,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이에요. 지역개발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몇 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인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가가 결정적인 힌트가 남동임의 공업지구를 조성하겠대. 남동임의 지역을 집중 개발한 게 1차 국토계획대죠. 성장 거점 개발했던. 그래서 가는 1970년대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국토종합계획. 자, 개발이란 말을 없앴지. 개발이란 말을 없앤 게 4차 때부터고 여기에 균형국토, 녹색국토 또 이런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2000년대 이후에 4차 국토종합계획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갑에 가 시기에 혁신도시가 조성됐다라고 했는데, 자,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자,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을 성장시키겠다라고 해서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만든 거죠. 이건 4차 때 핵심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나시기야, 나시기. 자, 을은
나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 했는데, 자, 성장 거점 개발은 1970년대 1차 국토 계획된 거죠. 가 시기야. 자, 그리고 병은 가는 나보다 시행된 시기가 일러요. 이건 맞죠. 1차 국토 계획이 1970년대고, 자, 4차 국토 계획이 2000년에서 2020년. 이니까 자, 병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정은 나는 가보다 지역 간 형평성을 추구했다. 요 나가 균형 개발을 했잖아요. 균형 국토. 자, 그러면 지역 간 균형을 맞추자. 이게 형평성을 맞추자는 거니까 자, 정도 맞습니다. 정답은 병적 5번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자, 지도는 세 제조업의 시도별 출하액 상위 3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제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게 1차 금속, 기타 운송 장비. 기타 운송 장비는 배 만드는 조선공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섬유 제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를 보시면 자, 나다에 없는 경남이 포함되어 있어. 경남. 자, 이 셋 중에 경남이 1등하는 공업이 바로 조선공업, 기타 운송 장비 산업이죠. 그래서 가가 기타 운송 장비입니다. 자, 경남이 결정적인 힌트. 자, 그리고 나다를 비교해 보면 경북은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경북은 힌트가 안 되는데 다는 경기와 그리고 대구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대구. 자, 요 두 지역이 경북과 함께 상위 3개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섬유죠. 자, 섬유. 자, 다는 섬유. 자, 그러면 남는 나가 1차 금속인데, 자, 1차 금속은 자, 포항의 경북. 자, 광양의 전남. 자, 그리고 당진의 충남. 요 세 지역이 자, 상위 3개 지역이다. 자, 그래서 가나다 우리 다 찾았습니다. 자, 1번에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제조업은 이 중에서는 기타 운송 장비 가가 돼야 되는 거죠.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게 대표적인 조립형 산업입니다. 자, 2번에 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배인데 이 배를 가지고 철판을 만든다. 이거는 약간 반대로 됐죠. 1차 금속에서 나오는 생산 제품이 자, 기타 운송 장비의 주요 재료로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옳게 고친다고 하면 나에서 생산된 제품은 자, 가의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요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죠. 자, 3번에 가는 다보다 최종 제품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이게 정답이죠. 이 중에서 배가 제일 무겁잖아. 자, 정답은 3번. 자, 4번에 나는 다보다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자, 저렴한 노동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 섬유죠, 섬유. 다가 돼야 됩니다. 자, 5번에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자, 섬유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은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자,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 산업이지만 기업 규모가 작잖아. 그러니까 한 기업당 종사자 수잖아. 사업체당 종사자 수. 왜? 그러면 섬유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니 한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적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기타 운송 장비, 배 만드는 기업들은 다 대기업이지. 기업 규모가 크잖아. 그러니까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기타 운송 장비가 더 많은 거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으로 갑니다. 그래프의 가다는 자, 지도에 표시돼 A시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충청남도 지도가 나와 있네요. 자, 먼저 A는 충청남도 아산입니다. 자, B는 세종특별자치시고요. 자, C는 부여입니다. 부여. 자, 그러면 여기서 인구 증가율이 자, 가장 높은 요 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는 세종. 자, 그래서 가는 세종. 자, B와 연결을 합니다. 자, 나다 중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다가 높아요. 그러면 이 다가 공업이 발달한 아산을 연결해야 되겠지. 자, 다를 아산 A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자, 부여는 C. 자, 부여는 공업이 발달한데 아니기 때문에 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아산보다 높을 일 없고요. 그리고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여는 시골이니까. 자, 그러면 1번 선택지에 수도권과 전철이 연결되어 있는 도시, 이 세 도시 중엔 아산이 수도권 전철에 연결되어 있죠. 자, 아산은 다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세종을 말하는 거죠. 세종은 다가 아니고 가입니다.
자, 3번에 인구 밀도를 물어봤는데, 자, 인구 밀도는 도시인 세종이 농촌인 부여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A 아산이 B 세종보다 높다. 자, 요게 정답인 거죠. 자, 아산하면 자, 우리 삼성전자가 있는 자, 전자산업이 발달한 도시면서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있죠. 자동차 공업도 발달한 충청을 대표하는 공업 도시입니다. 자, 정답은 4번. 자, 5번에 A는 가, B는 나, C는 다라 그랬는데 자, 요거 다 틀렸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갑니다. 자, 다음 글 가나 지역을 지도에 A씨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나라는 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치행정이 가능한 3개의 특별자치도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이건 이게 나중에 가다가 있지. 다 특별자치도 될 것 같아. 너도 나도 다 특별자치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2006년에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특별자치도가 2개가 더 특별자치도로 바뀌었어. 이게 강원 특별자치도 그리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을 몰라도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몰라도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 가의 힌트가 경기 및 경북 등과 행정구역 경계가 접해 있다라고 하면 일단 가의 A는 탈락이야. 전북은 탈락이야. 강원 아니면 충북인데 자,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강원도죠. 강원도 이제 태백산맥 쪽에서 발원을 하는 거니 자, 가는 우리가 강원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는 C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나가 충북 아니면 전북인데 자, 충남과 전남과 행정구역 경계가 접해 있대. 그러면 충북은 전남하고는 행정구역을 안 접해 있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이건 전라북도인가요? 전라북도. 자, 전라북도는 A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새만금 간척지 힌트가 또 있잖아. 새만금 지금 여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우리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특별자치도가 3개가 됐어요. 제주 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자, 곧 더 생길 것 같아요. 뭐 전남도 나도 해줘요. 막 경북도 나도 특별자치도 해줘요. 뭐 이러면 나중에 특별자치도 아닌 도가 더 튈 것 같아.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모두가 특별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갑니다. 자, 그래프는 우리나라 인구 특성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분석으로 자, 옳은 것은 자, 출생아 수,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가 자, 연도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자, 1980년은 2000년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노령화 지수는 자, 유소년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자, 여기서 유소년 부양비분의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을 해도 똑같은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80년과 2000년 자, 비교해 보면 1980년은 유소년 부양비는 많이 높고 노년 부양비는 낮았던 시절입니다. 자, 2000년은 이거보다 유소년 부양비는 줄어들었고 노년 부양비는 늘어났죠. 자, 그러면 당연히 노령화 지수가 2000년에 더 올라갔겠지. 그러니까 2000년이 1980년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에 1990년은 2010년에 비해 출생아 수가 2배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1990년의 출생아 수 이거 읽어보면 60몇만 정도 되겠네요. 자, 2010년에 출생한 수는 45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배까지는 안 되는 거지. 2배 이상 많은 건 아니지. 자, 그러면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2050년은 2020년에 비해 중위 연령이 낮을 것이다. 요 중위 연령은 자, 전 국민을 나이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하죠. 이거 지금 고령화로 가면 미대로 가면 무조건 높아져야지. 맞지? 자, 그리고 미대로 갈수록 2020년에 비해 2050년에 노년 부양비가 엄청 높아진 걸 보면 우리가 중위 연령은 2050년이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에 일단 5번부터 볼게요. 5번이 쉬우니까.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게
노년층 비율이 저렇게 높을 건데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날 일은 없죠. 자,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나려면 유소년 비율이 매우 높고 노년 비율이 매우 낮아야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 2, 3, 5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인 거야. 자, 그러면 4번을 검증을 해볼게요. 2060년의 상황, 2060년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2060년에 유소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의 합이 청장년 인구보다 많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자,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더하면 자, 무슨 값이 나옵니까? 요 두 개 더하면 총 부양비가 나오는 거지. 요 두 개 더한 값이 총 부양비. 자, 그럼 우리 총 부양비는 어떻게 계산하니? 총 부양비다. 자, 청장년 비율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맞죠? 자, 여기서 잘 봐. 자, 유소년 부양비가 요거야. 유소년 부양비. 자, 노년 부양비가 이거야.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한 요 막대기 값. 요 막대기의 값이 총 부양비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총 부양비야. 이만큼이. 자, 총 부양비 읽어볼게. 자, 100을 넘어. 자, 총부양비가 지금 100을 넘어요. 자, 그러면 자, 총부양비가 100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청장년 비율과 유소년과 노년 비율을 더한 값이 같으면 총부양비가 100이에요. 근데 이 총부양비가 지금 100을 넘어버렸잖아. 자, 100을 넘었다는 얘기는 청장년 비율보다 유소년 비율과 노년 비율 더한 값이 더 높아야 총부양비가 100을 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60년에 총부양비가 지금 100을 넘었어. 한 105 정도 돼. 그러면 청장년 인구가 많다는 거야. 유소년과 노년을 더한 합이 많다는 거야. 자, 청장년 인구가 많다는 거야.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더 많다는 거야. 자, 총부양비가 100을 넘어버렸어. 자, 그러면 분모보다 분자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청장년 인구보다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총부양비가 100을 넘었다라는 걸 보고 우리가 충분히 자, 해석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자,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남부지방의 네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서해안에 군산이 있고요. 자, 여기는 해발고도 높은 장수죠. 고위평탄면의 장수, 해발고도 높은 곳. 자, 여기는 대구, 여기는 동해안의 포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나 대구를 고를래. 자, 내 고향 대구를 먼저 고를래. 이게 사심에서 고르는 건 아니고, 자, 요 연강수량 보고 대구를 고를 수 있습니다. 대구가 이 중에서 가장 연강수량이 적은 서울이니까 동그라미 크기 가장 작은 요 달을 자, 대구로 골라버리면 되죠. 자, 그래서 대구를 다. 자, 먼저 연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 대구를 해결했고요. 자, 두 번째 해결할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장수. 자, 요 장수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죠. 여기가. 자,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다. 자, 그러면 최나널 평균 기온이 혼자 좀 많이 낮아야 돼요. 혼자 좀 시원해야 돼. 그러면 최나널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 지금 가입니다. 가. 그러면 가가 바로 장수.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수에다가 가를 써놓게. 자, 그 다음에 동해안 하나, 서해안 하나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연교차가 작아야 되고 요 연교차로 해보면 되거든. 자, 연교차가 작은 곳이 라입니다. 자, 그러면 동해안과 서해안 중에 연교차가 다 작은 곳은 동해안이죠. 그래서 동해안의 포항을 라로 연결합니다. 라를 포항. 자, 연결했어요.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자동으로 군산이 되는 겁니다. 자, 나가 군산. 군산의 나. 이렇게 써놓게. 자, 가나다라 세팅을 다 했어요. 자, 기억에 해발고도. 지금 가가 제일 높지. 자, 그러면 기억 맞고. 자, 니은에 겨울 강수 집중률이 자, 높다 했는데 자, 가 장수 쪽은 소백산맥 서사면이니까 겨울에 눈이 좀 오는 지역이지만 대구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니 겨울 강수 집중률은 가가 높다 하는 니은이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고요. 자, 디귿에 나는 라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자, 나는 서해안, 라는 동해안입니다. 자, 그러면 최하늘 평균 기온은 동해안의 라가 자, 더 높아야 되겠죠. 자, 리을에
다는 라보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다 대구는 내륙도시, 라 포항이 해안도시니까 바다의 영향은 라가 더 많이 받아야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다음 자료. 가다 지역을 지도해. AD에서 고른 것은 자, 강원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가는 고위평탄면, 자, 목축어, 자, 그리고 고랭지 배추. 자, 같은 힌트를 통해서 이 중에 고위평탄면에 해당되는 D를 연결하시면 되죠. 자, 요 D가 평창입니다. 자, 가는 D, 자, 평창으로 우리 연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강원도 도청 소재지, 그리고 서울과 전철에 연결되어 있고 뭐 닭갈비 같은 힌트도 있기 때문에 자, 나는 춘천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강원도에서 춘천은 바로 요 B가 춘천입니다. 자, 나는 B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는 한탄강, 용암대지, 자, 주상절리 같은 힌트, 그리고 오대쌀 같은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철원이라는 거 자,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A가 자, 바로 철원입니다. 자, 정답은 DBA 4번이 정답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정답에 나오지 않았던 요 C 도시가 자, 원주입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5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